안녕하세요. 해나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2019년도 벌써 오늘이 1월 2일이네요. 하루가 벌써 지나가 버렸는데 여러분들 2019년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요? 저는 작년과 올해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은데 어쨌든 올해 좀 바라는 게 있다면 제 개인적으로 우리 건설 산업이 조금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거는 양적인 풍요로움보다는 좀 질적인 풍요로움, 이게 전문성이 되겠죠. 좀 더 많은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그래서 세계 시장을 정복해 나가는 이런 한 해로 만들어 갔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해서 이 분야, 우리나라는 이제 컨설팅 분야가 지금 뭐 없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런데 이 컨설팅 분야가 꽃피울 수 있도록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힘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여러분들에 속해 있는 조직, 뭐 회사가 됐건 학교가 됐건 어디가 됐건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들, 여러분들 자신 모두가 풍요로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37회차부터 지금 찍고 있는 클레임에 관한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클레임 절차 규정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클레임 절차는 통지해라. 지금 말씀드리는 절차는 FIDIC 계약 조건에 나와 있는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지해라. 통지가 끝나면 입증의 자료를 모아라 했고,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입증의 자료가 모아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클레임을 시작하는 겁니다. 클레임 다큐멘트를 제출해라. 이 통지는 사건을 인지한 날부터 28일 이내죠. 이걸 못하면 권리를 박탈할 수 있게끔 쓰고 있는 것이 FIDIC 계약 조건입니다. 이거 뭐 FIDIC 계약 조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해건설 계약은 다 이렇게 하고 있죠. 권리 박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클레임 다큐멘트는 사건을 인지한 날로부터입니다. 사건을 인지한 날로부터 1999년판, 9년판은 42일 이내가 되겠고, 그 다음에 2017년도판은 84일 이내에 조금 이제 그 클레임 다큐멘트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좀 더 개정판은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레임 다큐멘트가 99년판인 경우에 1999년 9년판인 경우에 40일 이내 제출 안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일단 계약적으로는 불이익이 없어요. 명시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2017년판에는 84일 이내에 클레임 다큐멘트를 제출하지 못하면 또 권리 박탈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권리 박탈, 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한 내에 요구되는 행위를 못하는 그러한 규정을 타임 바 클로즈라고 합니다. 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한 내에 행위를 못하면 권리를 막아버리는 그런 규정을 이제 타임 바 클로즈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타임 바가 FIDIC 절차 규정에는 2017년판인 경우에 한 번, 두 번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클레임 다큐멘트 제출과 관련해서 이 다큐멘트의 이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클레임은 결국 입증의 문제라 그랬죠. 입증. 그러니까 뭘 입증하느냐? 권리 입증을 하고 그 다음에는
퀀텀이라고 그랬죠. 이 두 개를 입증하는 거다. 그러니까 크림 다큐멘트라고 하는 것도 이 두 개가 들어가줘야겠죠.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권리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다큐멘트화 해야 된다. 문서화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문서를 작성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현학봉이가 늘 쓰고 있는 그러한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지금 말씀드리는 그 구성들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만드시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성을 할 때 제가 뭐 제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피라미드 형태의 문서의 구성을 갖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고 첫 번째 문서는 이제 카바레터죠. 뭐 문서를 내는 거니까 레타의 형식을 빌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카바레터를 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카바레터 바로 다음에 이제 커버를 붙입니다. 크림 커버죠. 크림 표지를 붙여서 좀 이쁘장하게 좀 만들어 보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크림을 요약합니다. 서머리를 해서 보여주는 거죠. 내가 어떠한 항목에 어떠한 금액 그리고 어떤 공개 현장을 어느 기간의 공개 현장을 내가 청구하고 있는 건지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다큐멘트가 시작되기 전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걸 뒤에 숨겨봐야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 검토하시는 분은 그 누가 되었건 간에 처음부터 그걸 다 읽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약을 합니다. 요약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본문에 내용이 시작되는 건데 첫 번째는 fact finding. 그러니까 첫 번째 문서를 통해서 이제 fact finding을 하는 건데 지난번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의 제목을 뭐 크림 히스토리 또는 issues of cream 뭐 이런 식의 제목을 달아가지고 내가 왜 크레임 하는지를 사실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써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사실적인 근거에 입장해서 써주는 내 모든 문장들 예를 들면 엔지니어가 몇 월 며칠 어떤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썼다라고 하게 되면 그 엔지니어가 몇 월 며칠 지시했다라고 해서 입증해야 되잖아요.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내가 쓰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입증의 문서를 뒤에다 갖다 붙입니다. 그것을 저는 서포팅 도큐멘트라 그래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제목은 서포팅 도큐멘트라건 또는 첨부로 하건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서포트하는 다큐멘트들, 입증의 문서들이 여기에 쌓여 있을 겁니다. 이 제일 밑에 둔 것은 뭐냐면 양이 많아요. 붙이다 보면 양이 많기 때문에 가장 양이 많은 것들을 이쪽에 두고 이제 구성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크림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입증하고 그다음 퀀텀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이제 권리 입증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계약적인 근거, 내가 왜 크레임을 하는 건지, 계약적으로 어떤 조항이 내 권리를 입증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 조건을 써야 되겠죠, 그죠? 몇 조 몇 항 계약 조항의 내용이 이쪽에 인용이 되면서 설명이 돼야 될 거다. 권리 입증이 되면 그건 퀀텀이죠. 퀀텀. 여기는 이제 퀀텀을 씁니다. 돈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공기 현장을 분석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여기다가 쓰게 됩니다. 퀀텀.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충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하나 또 내가 비우는 건 뭐냐면 이 퀀텀이나 권리 입증을 하다 보면
이 서포팅 도큐먼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날것 가공되지 않은 다큐멘트들을 그대로 붙이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엑셀표로 요약을 한다든지 계산식을 동원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서포팅 다큐멘트를 좀 가공해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서들은 저는 서포팅 다큐멘트하고 이제 구별을 해요. 그래서 이쪽을 뭐 이그지빗 또는 어펜딕스 뭐 저는 이제 어펜딕스라고 하는 표현을 이쪽 부분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인건비를 청구하는데 어떤 현장에 동원되는 인력이 뭐 매달 3,000명이다. 근데 제가 클레임하는 건 3,000명 중에서 100명이다. 그러면 서포팅 도큐멘트에는 그 인건비 데이터 3,000명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겠지만 내가 그 청구하는 건 다르잖아요. 일정한 뭐 300명 그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그 여기서 300명을 뽑아가지고 정리해 주는 거죠. 이건 내가 이제 조작하는 거죠. 어찌 보면 날 것을 조작한다. 조작한다기보다는 이제 정리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는 사람이 좀 더 편하게 쉽게 내가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한다. 전체 구성은 이러다 보면 이런 피라미드 형태를 갖는 경우가 제 경험칙으로 보면 대부분이다. 물론 이제 아주 간단한 클레이밍 경우에는 뭐 편지 한 장, 두 장, 그 다음에 이 서포팅 도큐멘트도 뭐 한두 장 붙고 끝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 클레임이 됐건 간에 이 패턴, 권리 입증과 이 퀀텀, 그리고 입증의 근거들, supporting particular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contemporary records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붙는 그런 형식을 취하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클레임 문서를 작성할 때요, 가급적이면 그 검토하는 사람, 그 엔지니어가 됐건 발주가 됐건 좀 편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럼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습니다. 이거 제가 좀 두껍죠? 예, 이게 이제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클레임 문서를 작성했던 건데요. 이게 실제로 이게 제출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잘 보이시나요? 예. 굉장히 두껍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받는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했네. 뭐 내용이 또 어떻게 됐건 간에 굉장히 지금 정성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주고 싶지 않다가도 참 고생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이쪽에다가 간지를 끼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뭐 입증의 팩트 파인딩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 거기에 보면 이제 뒤에 붙어가는 문서의 번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번호를 찾아가기 쉽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편하잖아요. 검토하는 사람이. 제가 이제 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중재권을 하나 하고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많은 문서들이 지금 세 차례인가 이제 심리를 했는데 이게 제가 받은 문서들이고요.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이만큼이 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묶여 있어요. 우리나라는 왜 우리나라 그 변호사들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끈으로 묶여 있어요. 이 끈, 이건 보여주면 안 되니까 이 끈으로 이게 참 그들만의 그 문화 뭐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검토하는 사람들 편하게 해주면 좋겠다. 이거 찾아보려 그러면요, 이 문서 찾아보려 그러면요, 이거 뒤에 뭐 갑 1호증, 2호증, 3호증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거 제가 일일이 다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제 경험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아까 같이 인건비 청구한다 그래놓고 김말동에 인건비 청구한다. 그리고 페이롤 임금 지급대상 뒤에다 팍 붙여놨어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하나 자꾸 김말동 찾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짜증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깎이죠. 이런 좀 신경질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게 이쁘게 해서 나쁠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식을 좀 갖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이게 발주자나 감독하고 싸우다가 안 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소송이나 중재 가잖아요. 그럼 소송이나 중재 갔을 때 이렇게 잘 작성해 놓으면 소송이나 중재 갈 때 조금만 손보면 되는 거예요. 또 다시 전문가 써가지고 변호사하고 해가지고 도큐멘트 스스로 다르게 만들어내고 입증의 근거도 막 변경시키고, 뭐 입증의 근거나 이런 것들은 다 흔들 수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이중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 고생스럽더라도 나중을 위한 문서로 우리가 작성한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진짜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의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에 풍요로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